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14회차 청소년 상담사 기출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청소년 상담사 상급 기출문제 집단 상담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기초 전반적으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수월하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문제 정도는 조금 사례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다른 지문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답을 찾는데 수월했다면 난이도가 조금 좀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집단 상담의 기초는 제가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30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시험부터서는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5문제 중에서 23문제까지는 정답 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단 상담의 기초는 상담의 이론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상담 이론적인 측면도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상담 이론도 전략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담 이론 앤드 집단 상담의 기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고득점 과목으로 선정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로 상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성이 있는 과목은 같이 공부해 주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1번 문제에서부터 15문제인 45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문제씩 나누어서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집단 상담의 강점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의 장점과 연관성 있는 문제인 건지 아시죠? 대리학습이 가능합니까? 네, 아무래도 다른 성원들을 보면서 대리학습이 가능하고요. 대리학습을 다른 말로 우리가 관찰학습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을 연습하는 장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행동.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집단 상담을 받고 있는데 집단 성원이나 집단 상담자가 여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행동을 연습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집단 상담의 장점하면은 개인 상담을 이제 여기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은 집단 상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상담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개인 상담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래도 집단 상담보다는 개인 상담이 개인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겠습니다. 집단의 압력에 의한 압박감으로 자기 개방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좋은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국어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집단 압력에 의한 압박감이 있어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개방하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압박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개방을 했다. 이거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이것은 문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인 상담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집단 상담은 경제적으로 좀 개인 상담보다는 효율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집단을 모집해서 집단 상담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집단 성원들이 생각할 때 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을 운영하는 상담자 입장에서도 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미음 세 가지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 찾기였죠. 답은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2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32번 문제는 집단원의 문제 행동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단의 문제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해설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해설은 나중에 이제 이론서에 들어갈 겁니다. 이론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강의 업데이트할 때 제공해 드릴 것인데요. 자, 첫 번째 독점하기, 상처 싸매기. 상처 싸매기를 우리가 일시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동의어예요. 일시적 구원 또는 반창고 붙이기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습관적 불평, 우월한 태도, 적대적 공격. 앞에만 보시면 집단원의 문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따옴표 문장을 보니까 이게 다 사례가 되겠죠. 네 가지는 지금 잘못됐다는 거고 한 가지만 지금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자, 울지 마, 울면 안 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막 표출하는 것을 감정화라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화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지성화라고 그래요. 자, 울지 마, 울면 안 돼. 이거는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지성화라고 말해요. 지성화의 반대가 뭐라고요? 네, 감정화다. 지성화의 반대가 감정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점하기 아닙니다. 자, 지성화가 여기에 지금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성화는 감정 표현을 억제시켜버리는 거고 감정화는 말 그대로 감정을 너무 다른 성원에 배려 없이 너무 배출해버렸을 때, 표출해버렸을 때 이러한 것들 우리가 감정화다.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지성화였습니다. 2번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이제 전반부 이야기의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 성원들, 집단 성원들의 청소년들이 왔을 때 엄마의 이야기를 가져왔잖아요. 이것은 집단 성원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밖의 이야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적, 한번 적어보세요. 사실적 이야기 늘여놓기라고 합니다. 사실적 이야기 늘여놓기. 이야기 늘여놓기. 지금 여기 문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지금 이 문제 집단 성원이 계속해서 밖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집단 안에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적 이야기 늘어놓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집단 문제 성원입니다. 상처 싸매기 아니에요. 상처 싸매기는 일시적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술을 끊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술을 끊고 싶은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의존적 태도입니다. 의존적 태도. 의존적 태도도 집단원의 문제 행동이거든요. 습관적 불평 아닙니다. 우월한 태도. 자, 지금 집단 성원과 성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인데, 자, 어떤 성원이 나는 참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너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힘들어하니? 나는 너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지만 잘하고 있잖아. 라고 했어요. 나 너보다 우월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다른 지문은 힘들더라도 답을 찾기는 좀 수월했다. 그것이 바로 이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지금 무척 화가 난 것 같은데 무엇에 대해 화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실래요? 라고 했어요. 이게 적대적인 공격입니까? 이건 적대적인 공격에 해당되지 않죠. 적대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여기 있는 감정화와 연관성이 있어요. 볼래요? 화가 난 것 같은데 화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에 화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감정에 대한 표출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정화. 화가 힌트가 됐어요. 분노. 이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라서 감정화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2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했습니다. 1번은 지성화,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거고요. 5번은 감정화, 감정 표현을 막 들춰내는 거고요. 2번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 집단 밖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어놨겠죠. 지금 그 중에 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술을 끊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세요. 의존적 태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4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박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33번 문제. 집단 상담을 준비하는 개별 면담 과정에서 집단 상담자의 임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집단을 모집할 때 개별 면담을 하거든요. 개별 면담할 때 집단 상담자의 임무입니다. 첫 번째, 집단 상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개별 면담할 때 집단 상담에 대해서 이해시켜야 된다 이 말이고요. 발생 가능한 문제, 그러한 것들도 파악해 줄 필요가 있고요. 집단 프로그램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 수행. 여러분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집단 상담을 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집단 프로그램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우리가 종결 단계 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평가를 하는 거니까.
자, 집단 참여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형성에 조력한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개별 면담을 통해서 집단 상담에 대해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개별 면담에서 집단 상담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이 맞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집단 프레임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 수행은 종결 단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33번의 답은 3번. 자, 34번 문제. 집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 상담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집단 상담자의 행동입니다. 자, 옳은 내용을 찾아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국어적인 어떤 문장의 이해력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자각해라. 그리고 치료적으로 표현해라. 여러분, 집단 상담자도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면서 자기 노출을 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집단의 성원들도 자기 개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집단원의 모든 진술이나 모든의 동그라미요. 행동에 언어적으로 반응한다. 여러분,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의 모든 진술이 있어요. 말하는 진술.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요. 그것을 언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나요? 반응하기 힘들죠. 반응하기 어렵다 하면 돼요. 반응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집단원들의 모든 진술이나 행동에 내가 어떻게 언어적으로 다 반응을 하냐고요. 그거는 반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집단 상담자가 비언어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응할 필요 없는 것도 있고요. 자, 집단 효과에 대해 비판하는 내담자를 직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집단 효과에 대해 비판하는 내담자가 있다면 직면하면 역효과가 일어나겠죠. 예,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죠. 그 원인을 파악해서 왜 비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개인의 경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매번 노출한다. 집단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매번 노출하면 되나요? 자, 매번 노출하면 문제가 되죠. 개인적인 경험을 도움이 될 때는 노출해 줄 수 있지만 매번 노출하면은 그건 집단 상담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집단 상담자를 위한 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는 분위기 조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지 아시죠? 유머는 심리적 자극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유머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유머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답노트 하시면 됩니다. 자, 34번의 옳은 내용 찾기였어요.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5번 문제는 다음은 집단원이 선정한 치료 요인 중에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집단에 대한 치료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얄롬이라는 학자가 말한 거, 말레코프가 말한 거, 코리가 말한 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대인관계 입력이란 게 있고요. 실존적 요인이 있고 정보 공유, 정화, 대인관계 출력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대한 연습, 이게 이제 장점에 있는데, 대인관계를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입력이에요. 그리고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내가 연습하는 건 뭐예요?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보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느냐, 이게 바로 인간관계가 되겠죠.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됐대요, 내가. 알게 됐대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알게 되었으니까 인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대인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저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인식이 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렸다고요. 그게 바로 대인관계 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인관계 입력은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풋이라 하는 거고요. 대인관계 출력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내가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연습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 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제 3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집단 상담자가 지켜야 될 윤리입니다. 윤리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박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이 나왔네요. 드문 경우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집단 상담의 기초를 내신 분이 대개 5가지 지문을 많이 썼어요. 박스형 지문에서. 자, 천천히 읽으면 풀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자의 가치 중립적 태도는 집단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자가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중요하냐? 자,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집단원의 다양한 가치관과 상충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내가 가치 중립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집단원의 가치와 상충이 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가치 중립적인 태도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다양한 가치관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자, 상충되지 않도록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기역 지문은 탈락이라는 거예요. 니은 지문 들어갑니다. 집단에 참가한 아동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받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동이 신고하는 것을 꺼려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야 된다. 틀린 건지 아시죠?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고 사항이에요. 비밀 유지를 못해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디귿 들어갑니다. 집단원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거 신고해야 되죠? 전염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단원이 집단 과정 중에 떠나는 것은 과정 중에 집단 역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단에 남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집단원에 떠날 권리가 있어요. 집단원이 떠날 권리가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집단 과정 중에서 한 집단원이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시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절이 가능할 줄 알았더니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떠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집단원이 떠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에 남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친구나 가족 같은 가까운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면 상담자가 이끄는 집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집단을 쭉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끌어가고 있는데 친구라든지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집단 성원들한테 가족이라든지 집단 성원들한테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개입시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단 성원들과 연관성이 있는 가족, 집단 성원들과 연관성이 있는 친구들이 오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하위 집단이 별로 좋지 않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단 역동에 도움이 안 돼요. 집단 역동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이 왔다. 가족 성원이 왔다. 그러면 그 가족 성원하고 집단 성원들이 그 분위기를 좌우해 버릴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친구들이 들어왔다. 성원의 친구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그 집단 성원의 하위 집단을 형성해서 그 집단의 분위기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집단 역동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됩니다. 자, 오답노트까지 해드렸습니다. 정리가 됐죠?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였어요. 기역 옳지 않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옳지 않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리을도 옳지 않은 거, 미음도 옳지 않은 거였어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기역, 니은, 리을, 미음 4번에 있습니다. 36번의 답은 4입니다. 3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면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건데요. 직면이 필요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면은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생각나셔야 되고요. 집단원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직면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전의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서로 불일치할 때 쓸 수 있습니까? 네. 집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보,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직면이 아니라 정보 제공 기술을 써야 되겠죠. 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집단원이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 불일치합니다. 이렇듯 불일치하고 모순이 나오면 우리가 직면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죠. 37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차단하기 기법이 있습니다. 38번 문제 별표. 차단하기, 블로킹이라 하는데요. 차단하기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단하기는 행동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걸 말합니다. 행동 제한하기,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드러운 어조와 태도로 차단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시선이라든지 반응 회피. 자, 시선, 회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을 회피. 회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회피가 바로 블로킹과 연관성이 있어요. 회피와 같은, 그렇죠. 이거는 비언어적인 방법이잖아요. 자, 이건 사용하지 않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차단하기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차단하기 기법을 블로킹을 할 때 집단원을 블로킹할 수 있는데 블로킹을 할 때 시선 회피라든지 반응 회피의 방법, 즉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다른 집단원의 피드백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집단원의 피드백, 환류라고 하죠. 자, 그것과 병행해서 차단하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가 차단하기뿐 할 수 있는데 다른 집단원이 피드백을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개입을 해서 차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질문을 사용하여 차단할 경우 집단원에게 변명할 기회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자, 질문을 사용했어요. 누가? 네, 상담자가. 자, 질문을 사용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하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제 집단원이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집단원들이 지금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할 기회를 주게 되면 다른 집단원의 문제 해결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집단원의 행동이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 즉각, 이게 중요한 거죠. 즉각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A라는 성원이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 집단원이에요. 그 문제 행동을 했다. 그럼 한참 있다가 하면은 효과가 줄어드니까 바로 즉시 개입해라 이 말이에요. 즉시 개입해서 차단 기법을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입니다. 시선이나 반응 회피 같은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이 차단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번 해결했고요. 3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9번 문제는 집단과정 촉진입니다. 토스랜드와 리바스가 이야기하기를 집단과정 촉진 기술이 있잖아요. 집단과정 촉진하기 위한 집단 상담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단 상담자라고 가정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집단의 성원들의 상호작용이나 감정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바로 말 그대로 집단과정 촉진 기술입니다. 불안과 긴장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집단과정 촉진입니다. 집단 상담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 됩니다. 집단과정 촉진입니다. 자기 탐색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격려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원들과 환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성원들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 탐색을 위한 새로운 시도 격려하면 집단 과정이 촉진됩니다. 생산적인 집단 운영을 위해서 갈등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 표현, 긴장 표현, 갈등 표현 격려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표현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촉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초대하기를 통하여 집단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하기를 통해서 집단 참여를 유도한다. 집단 과정 촉진은요. 집단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집단 과정 촉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5가지 지문에서 지금 여기 있는 리을 지문이 틀렸죠. 갈등 표현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답을 해결했고요. 자, 이제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40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시고요. 집단 상담자가 사용하는 기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입니다. 이건 답 찾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기분이 슬픈가요? 아니요. 지금 기분이 슬픈가요? 네. 뭐죠? 폐쇄적 질문입니다.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질문을 좀 보죠. 4가지의 사례를.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렴이라고 했어요. 상담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이게 뭐겠어요? 조언입니다. 충고라고 하죠. 조언이나 충고도 하나의 기법입니다. 잠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까요? 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반영입니까? 반영은 되게 감정을 읽어줄 때 반영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거는 자, 제안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 말은 제한점을 말한 겁니다. 제한점을 말하기입니다. 제한점을 말하기 기술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용기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라고 했어요. 이건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송원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격려와 지지입니다. 재진술이 아니라.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공부하라고 때린 것 때문에 공부하기를 싫어하게 된 것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공부하라고 때렸다. 이게 과거의 단서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부하기 싫어하게 된 것이구나. 이게 뭐죠? 해석입니다. 해석이죠. 자, 충분한 단서를 발견해서 그 단서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를 뭐 해준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해석 기술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답은 1번이죠. 앞뒤 다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언, 제한점 말하기, 격려, 지지, 해석까지였습니다. 됐죠? 자, 여기 40번 문제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41번 문제는 집단 상담자가,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집단 역동, 영어로는 다이나믹스,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건데요. 자, 집단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해야 할 요소로 옳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집단의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관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도 봐야 되고 상호작용도 봐야 됩니다. 집단의 문화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응집력을 말하죠. 그 다음에 집단의 규범이라든지 집단의 구조화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려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집단의 역동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집단원 간의 신뢰감. 여러분, 집단원 간의 신뢰감이 높아지면요. 지금 여기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원 간의 상호작용하는 힘을 말해요. 따라서 집단원 간의 신뢰감이 있으면 네, 상호작용 힘이 발휘되겠죠. 역동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집단원의 책임감입니다. 집단원의 책임감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원의 책임감은 쉽게 말하면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할. 역할. 이 역할을 잘해주면, 성원들이 역할을 잘해주면 상호작용 힘이 발휘되겠죠. 그 다음에 동맹.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협력 아닙니까? 제휴잖아요. 집단원 간의 응집이란 말이에요. 이 응집, 동맹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상호작용 힘이 발휘될 수 있지요. 자, 힘의 과시입니다. 이 힘의 과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호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단어. 상호작용하는 힘, 이런 것들이 과시된다, 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집단의 역동입니다. 역동.
그래서 이 힘의 과시는 어떤 한 성원이 힘을 과시한다? 다른 사람들을 권위적으로 눌러버린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과시된다면 이거는 집단의 역동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소집단을 딱 옆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을 막 잘하는 집단이 있고 상호작용을 잘 못하는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을 보면은 무언가 모를 힘이 나타나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힘의 과시예요. 그게 상호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힘이 과시된다면, 내가 그게 관찰된다면 이게 바로 역동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힘의 과시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41번 문제는 집단의 역동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역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원 간의 상호작용 힘이 발휘된다면 그게 역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2번 문제는 집단 상담에서입니다. 집단 상담에서 응집력이 높을 때 나타나는 특성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집단 상담에서 응집력이 높을 때 응집력을 다른 말로 결속력이라 하고요. 소속감이라고 말하죠. 응집력과 소속감. 자,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부정적 감정 표현 잘할까요? 네.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잘 표출합니다. 그게 바로 응집력이 높았을 때예요. 상호협조적일까요? 당연한 이야기. 결속력이라 했으니까요. 자기 개방하고 더 많은 모험을 시도할까요? 네. 친한 사람에게만 배려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응집력은 모든 성원들이 다 결속력이 생겼다는 건데 친한 사람에게만 배려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모든 성원들에게 배려심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성원들에게 배려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단 규범을 지키지 않는 집단원에게 뭘 가하겠어요? 압력을 가합니다. 자, 왜 우리의 응집력을 깨려고 하니? 왜 우리의 소속감을 깨려고 하니? 집단 규범을 지키지 않는 집단원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게 응집력이 높은 집단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미음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 4번이 답이 됩니다. 4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응집력이라는 단어가 결속, 그 다음에 소속감 이런 것들과 동의어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모두 나타날 경우에 집단 상담자가 대처할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여기는 집단 상담자의 대처 방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기예요. 집단 내에 불안감이 고조된다고 하네요. 방어적인 태도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난답니다. 집단 상담자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고 갈등이 야기된대요. 집단원 간의 갈등도 나타난답니다. 여기를 무슨 단계라고 배우셨어요? 네, 과도기적 단계예요. 우리가 집단 상담의 과정이 있잖아요. 집단 상담의 과정에서 처음에 초기 단계, 그 다음에 과도기 단계, 그 다음에 작업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 이런 식으로 보통 4단계로 많이 이야기하죠. 과도기 때 불안감 고조되죠. 갈등 나타나요. 그 다음에 방어적인 태도 보이고요. 생각나십니까? 의저갈응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과도기적 단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의존하고 저항하고 갈등 나타나고 마지막에 응집력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과도기적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표출된 불안감을 이 집단 상담자가 다루어줘야 되겠죠. 부적절한 공격이 있다. 이거 차단해야 되겠죠. 블로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만은 수용하고 충분히 표현하게 해야 되겠죠. 집단원 간의 갈등 있다. 그러면 서로 말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집단원 간의 갈등 상담자가 개입하지 않아야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집단원의 갈등을 상담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갈등은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갈등을 서로 말하도록 하고 상담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5번이 잘못되었다. 쉽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겁니다. 43번의 답은 5번입니다.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4번 문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집단의 발달 단계는 뭐냐? 쉽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두 번째, 과제 회피가 나타난다. 세 번째, 집단 활동에 대한 애착과 정서적 관여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집단원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결정적인 T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자, 집단원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한다. 언제 합니까? 종결 단계 때 한다고 배우셨잖아요. 앞에 문제도 있었고. 자, 여러분 종결 단계니까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당연히 이제 헤어지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돼요. 자, 여기 종결 단계가 있잖아요. 이 종결 단계가 바로 헤어짐이에요. 헤어짐. 헤어짐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 과제에 대해서는 회피, 그 다음에 애착이라든지 정서적 관여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 전에는 집단 활동에 대한 애착이 높았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관여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작업이죠. 헤어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44번의 답은 5번이고요. 이 생산 단계가 있죠. 이 생산 단계가 작업 단계와 동의어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작업 단계가 생산 단계다.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5번입니다.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인데 보세요. 집단 상담 과정 중에 생산적인 집단, 그럼 이거 좋은 말입니다. 생산적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변화 촉진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변화 촉진 요인. 여러분 생산적인 집단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한 대로 작업 단계, 생산 단계, 작업 단계를 말하는 건데 이 작업 단계에서 자, 변화가 촉진되는 요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겠죠. 비슷한 문제를 가진 집단원을 보면서 뭘 느껴요? 안도감을 느낀답니다. 이게 뭐죠? 문제의 일반화, 문제의 보편화라고 하죠. 문제의 일반화, 문제의 보편화, 비슷한 문제를 가진 집단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집단원의 긍정적, 부정적 행동을 모방한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봐봐요.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행동을 모방하게 만듭니까? 부정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을 모방해야 되죠. 이게 바로 모방 행동입니다. 모방 행동에 장점이 있죠. 집단 상담은 자신의 책임을 뭐한다? 수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책임. 이 문제 해결의 주체자는 근본적으로 나구나. 그러면 자신의 책임이잖아요. 그걸 수용할 줄 안다. 이게 바로 실존적 요인이라고 하죠. 실존적 요인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회피했던 감정을 표현한다. 감정 표출하는 걸 뭐라고 배우셨죠? 카타르시스, 정화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정보 얻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정보 제공 또는 정보 전달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이쪽에 쑥 쓴 것은 다 뭐냐면 얄롬이라는 학자가 말한 집단 상담의 이점들이에요. 집단 상담에서 치료적 요인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변화 촉진 요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2번입니다. 다른 집단원의 부정적 행동을 모방하지 않아요. 긍정적 행동만 모방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전반부 문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한 두 문제 정도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두 문제 정도는 답을 찾기는 좀 수월했다. 답을 찾기가 수월한 것이면 아무래도 문제가 좀 더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답을 찾기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진 거겠지만 앞에서 사례 문제가 있었잖아요. 두 문제. 그 사례 문제가 5개가 다 사례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답을 찾기는 수월했던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후반부 15문제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또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